심한 짓 많이 하지. 자, 두 번째는요. 심하겠어. 기분이 상당히 그냥 게이트다. 여기가 부피입니다. 부피. 맞네. 얘를 하다가 보면은 아까 준영이가 얘기한 부분이 이론적으로 나오고요. 현실적으로는 주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봐봐. 여기 어떤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이 위에 어떤 입체 도형이 있어.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뭐 있는데, 이게 입체야, 입체. 분뱅이 통통한 분뱅이가 있어. 분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임의의 지점에서 여기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넓이가 x로 표현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 구하는 과정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주어진다. 이런 맥락이에요. 어렵다는 건 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아주 간단한 케이스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기본 맥락이 그 임의 지점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이 x로 표현되는 부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부피를 구하러 간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디를 자르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뭐 여기 이제 A하고 여기 B 해가지고 요 최적 저 부피를 여기도 사실은 요거 델타 X로 해가지고 이제 원기둥으로 해가지고 더하는 거야, 사실은. 이번이 여기 상상이 잘 안 가는데. A부터 B까지의 SX의 DX로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이 세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양대 산맥인 두 문제를 볼 거야 이제. 하나는 뭐냐?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얘를 우리가 구하는 건데 좀 명백하게 좀 주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진짜 좀 구해야 돼 이제. 이분이 그 두 문제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보는데 요게 그림이 입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린다니까. 이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가지고 y는 sin x가 있어요. x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요 함수값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요 위에 세워요.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요 위에다가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F 아니라 Y 값이죠. 네, y 값이죠. 이번이 매 순간 그럼 요 위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위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상태에서 대충 요런 놈, 은빈이 보여? 요런 놈? 요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인 거야. 각졌어. 네. sin x야.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요 앞에다가 이렇게 세운다고. 앞에다가 매번 이렇게. 3천, 2천. 그렇게 입체가 나온다고. 오케이? 말로 쓰면 기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 퍼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피를 구하자. 앞으로 이 위로 앞쪽으로 튀어나온 거. 앞쪽으로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위로 Z축으로 올라간 거죠. 모른다. 몰라.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X축, Y축이면은 정삼각형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제 쟤를 바라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임의의 순간 x라고 놓으면요
요 넓이만 표현하면 되는데 되게 쉽게 지금 주어진 거라는 거지. 우리가 구하지만 요 SX가 어떻게 표현돼?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인 거죠. 네. 순간 발음이 지금 사인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사인 sin X. 맞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최적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0부터 파이까지 4분의 루트 3 sin x의 제곱을 적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 제곱 부분 2분의 1 빼기 코사인 2x로 가져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거 한 문제. 문제. SX를 구하긴 구하는데 뭐 한 변으로는 정삼각형. 너무 쉽죠. 이런 거 하나요? 정답. 두 번째가 좀 어려워야지. 두 번째는 좌표 평면의 도입이 없이 그냥 덩어리가 나와, 덩어리가. 거기다 내가 이제 좌표 평면을 도입해가지고 식을 써봐야 돼요. 대표 문제 두 번째까지가 엄청난 대표 문제가 되는데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거 그림 장난 아니에요. 점수 아니에요 거기. 자, 지름도 2a이고 높이도 2a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평면으로 자를 거야? 자를 건데 지금 요 아래 원이 바닥의 바닥, 바닥이랑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60도. 근데 그 평면이 이 아래 원의 중심을 지날 거예요. 이렇게 가도 잘 보이겠다. 왜 저렇게 좋아? 왜 저렇게 잘라고? 아니 여기서 이제 자를 거야 이제. 너 60도로 잡아. 이렇게 뭐 자르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60도. 60도짜리 평면으로 자르는데 그 평면이 아랫면의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자른 거죠 이제. 이거니 이때 그 아래 부분에 도표를 지어놔라. 이런 말입니다. 중심을 지나게. 자, 지금 각도는 60도가 주어져 있어요. 또는 이때 아래 부분에 도표를 보여보자.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분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자르면은 매 순간 넓이가 표현됐어요. 이렇게 잘라. 넓이가. 저기를 어떻게 착착착 잘라 갔을 때 계속 요 x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넓이를 표현하시겠는가? 그 축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가로. 네. 자, 그 축은 여기랑 수직인 이렇게. 맞다. 그래서 위에서 수직으로 자를 거예요. 수직으로. 뭔 얘기냐? 한 적당히 지금 요 정도쯤이 된다고 하면요. 잘리면은 그놈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잘리겠죠. 매번 이렇게 자르면은 어차피 아까의 평면이 60도로 들어 이거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매번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지. 이렇게 모양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갖다 이걸 x라고 놓으면은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2대 1대 3이니까 이거 한 변만 구하면 되는데 이 한 변만 관찰해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파란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파란 선이. 요게 x고 요 길이를 구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여기는 반지름 a인 거죠. 그래서 이 털원선의 길이가 루트 a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넓이 sx를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x가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올 거야 이게 0부터 a까지 올 거죠. 네. 이거니. 그래서 s의 x는 2분의 1의 예 곱하기 a인 거죠. 네. 근데 얘는 얘의 루트 3배죠. 네. 지금 2분의 1의 루트 a 제곱 빼기 x의 제곱하고 루트 3배 해가지고 정리해보게 되면은 2분의 루트 3배 a 제곱 빼기 x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x가 0이면 지금 요 삼각형인 거야 이제. a가 되면 여기 지금 끄트머리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이걸 그럼 저 반대편에 네. 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부피는 x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 거야. 네. 그지? 그래서 이제 아하. 이렇게 원하던 분. 해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풀고 하는데 아까보다는 sx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거니? 요 두 문제가 양대축이야. 요 두 문제가 양대축입니다. 그 뭐지? 또 모르잖아. 저 못하나. 아는데? 네. 오죠. 이 방법으로 해요. 이 방법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원뿔의 부피를 구분 부적법으로 구했는데 그거 정적분으로 그냥 바로 한번 구해보자. 원뿔의 부피를. 네. 내가 너무 힘든데. 한결 쉬워요 이게. 저거 왜 짜리? 봐봐. 나도 그 생각했다고. 뭐가? 몇 자르냐 그게. 안 자르면 될 거를. 맞아. 자, 여기 조금 이제 반복되는 문제인데 숙달을 위해 가지고 이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일 때의 부피를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는 이렇게 자르면 매번 원 나오지? 네. 그렇지? 그 원들을 쫙 접근하자는 거지. 이거니? 그래서 이제 임의의 지점을 잡아요. 해가지고 여기 원을 만들어 이제 원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만큼을 여러분이 x라고 부르겠어요. x가 0부터 h까지 가면 되죠 이제. 조개 x일 때의 요 넓이 sx를 표현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반지름을 알면 되는데 이게 지금 h 대 r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게 x면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제 얘기야. 그래서 h 대 r이라는 닮음이 있는데 x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뭐냐 이런 말입니다. 알렉스지. 그래서 저 지금 내가 찾는 이 반지름이 뭐가 돼요 지금? h분의 r에 x가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요게 x일 때의 요 넓이가 x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v를 구하자. x가 0부터 h까지 싹 빼자. 0부터 h까지 지금 이게 h의 제곱분의 파이 r 제곱은 나가는 거야. 이런만 남는다. 이런 말인 거지. 어차피 이 부분은 3분의 1 접근하면은 그래서 이제 h의 제곱에 파이 r 제곱 나오고 뒤에 접근한 결과가 3분의 1 h의 3승 나오겠죠.
그러니까 파이 R 3분의 1 파이 r 제곱의 h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오케이? 보라신 거. X 대 뭐라고? X 별. 여기 반전은 닮음으로 구하려고. 9의 부피도 한번 구해볼까? 9의 부피도 한번 구해보자 이제. 빨리. 9의 부피는 공식이 뭐야? 3분의 3 파이 R 제곱 아, 네. 건너기를 어떻게 파이 R 파이를 당연한 기본 상식이지 상식. 왜? 이거 모르면 중학교 졸업 못하는데. 아 근데 안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죠? 헐. 뭐야? 오빠야 그냥 오래 안 됐어 안 됐어. 간단하게 그냥 딱 엄마 부르고 그 아빠 부르는 것으로 당연한 거지. 그래 이거. 자, 9도 이렇게 자르면은 원 나오죠. 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임의의 지점 하나 자르자. 매번 이런 원이 나온다. 여기를 x라고 하자. 이란 말이. 네? 그럼 x가 0부터 이 반지름을 r로 놨을 때 r까지만 가면은 x를 열로 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건 다. 이건 상관없어 어차피. 이거니. 근데 이게 나타나요. 여기. 또 보니까 x가 못 먹는 거. 이게 여기 편하니. 여기가 x가 편하겠다. 이거니. 자, 그러면 이제 요 반지름을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요거 아니죠? 네. 아니죠? 요 자리가 지금 이제 루트 R 제곱 r 빼기 제곱 빼기 x의 제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지금 0부터 r까지입니다. 아니? 0부터 r까지야. 여기는 마이너스 r까지 거란 말이에요. 이제 0이고 여기를 r로 쓰면은 이거는 지금 x축을 여기로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r. 네. 맞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어? 자, 부피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파이 반지름의 제곱 가지고 r 제곱 빼기 x의 제곱으로 간단하게 나온다. 이런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요거는 2배 한 다음에 0부터 r까지 갈 겁니다. 구함수니까. 자, 이제 여기 파이 R 제곱. r 제곱의 x 빼기 3분의 1 파이 x의 3승 그래가지고 여기 필요 없고 이제 r을 넣는 거야. 그러면은 파이 r 3승에서 3분의 1 파이 r 4승 해가 되지. 그리고 2배의 3분의 2배의 파이 r 3승 얻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모양이 나올 때 요 x에 대해서 이 넓이를 x로 표현해가지고 x의 루트까지 접근하는 부피를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피에 대한 거를 쭉쭉쭉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회전체의 부피야. 회전체의 부피인데요. 회전체의 부피도 부피의 일종이니까 SX가 필요한데 이거 이제 여기는 문제가 안 돼. 여기는 자, 뭔 말이냐? 바짝바짝 말입니다. 짜자자자, 뭔 말이냐?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에 y fx가 지나갑니다. 여기다가 x는 a랑 x는 b를 자르는데 요 라인을 x축을 회전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라 이런 얘기야. 항아리. 네. 그럼 이제 회전체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 회전체 부피를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야? 이게 모양을 보면요. 이게 대충 저걸 왜 돌리니? 이렇게 해가지고 왜 돌려요? 이거 할 수 있어? 뭘 왜 돌려요? 돌렸을 때의 부피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맥락은 뭐냐면은
입체 중에서 꽤 많은 것들이 회전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체 중에서 이게 구도 회전체고. 아니 규칙적인 것보다 불규칙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내가 10년 전에 강의를 한번 했는데 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그 입체 도형을 수업하는 거야. 네.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다면체와 네. 회전체로 갈라 나와요. 네.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기둥, 뿔, 뿔대와 뭐 원기둥, 원뿔, 원뿔대 이렇게 배워 이렇게 네. 쭉 가다 보니까 학생이 딱 한 마리 입체 도형이 그거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하는 거예요, 그쵸? 오호, 짱이야. 자, 학문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학문입니다, 실제로. 네. 이게. 그런데 얘 안에는 팩터 1, 팩터 2, 점점점점 팩터 n이 있어. 네. 다양한 요소가 있어. 이게 대부분의 학문의 접근 방법은 팩터 1만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한다. 얘를 연구해. 또 얘를 연구해. 어느 정도 오면 이제 얘네들이 조합된 중간체 정도를 또 이제 연구를 해요, 이제. 네. 이게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접근을 배우면서 부피라는 걸 처음 배우는데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가장 규칙적인 모델들부터 이제 가는 거죠.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한 맥락으로 회전체의 부피를 보겠다는 거지. 충분한 그렇지. 이거 말 안 해도 뻔해서 아는 거지 이게. 기본이. 에이커다니까. 네. 당연한 거잖아. 네. 당연한 거야 이게. 자, 돌려보면은 대충 그림을 묘사해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는 거야 이제. 아까랑 동일하죠. 임의의 지점을 잡았을 때 여기에 이 넓이 성분이 필요한데 SX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쉽게 나온다. 왜? 원인데 매번 원인데 반지름이 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 fx의 제곱으로 나온다. 이런 말인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최적을 구하려고 하면은 A부터 B까지 파이가 여기는 매번 회전체가 맞아? 그래서 이제 fx의 제곱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전체 내에서 조금 이제 일반화를 지키자. 이런 말이에요. 일반화를. 신기하고 두 가지 팩터 2, 팩터 3까지는 보는데 근데 저번주는 뭘 볼 거냐? 이번에는 라인이 두 군데 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배 fx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y는 마이너스 fx가 있다. 이 지금 숫자의 의미는 절대값을 확연하게 알아보라고 쓴 숫자의 예거야 이제. 이거니?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 평면을 돌려버린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마치 이렇게 하고 내가 돈다고 치면은 가운데 빈 거지. 맞지? 비긴 뭐가 몇 기준을 멀리 두면 점을 돌리면요. 아니 이건 지금 이제 면이 나오잖아. 선을 돌리면 면적이 나와. 이 면이 아니지? 면적을 돌리면 입체 나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입체를 돌리면? 잠시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이제. 네. 이거니 면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칠해가지고. 네. 그럼 안에 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건 필요 없는
필요 없죠? 필요 없지? 네?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고. 아, 네. 예. 당연하죠. 이제 이러한 판단도 미리 한번 보고하다라는 거죠. 그럼 준영이 얘기한 부분은 또 나와요. 입체를 별로도 입체지. 이런 관점 하나 하고 그럼 왜 차수가 높아? 하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왜 높아도. 이런 지금 게 있는 거에 이 면을 돌린다. 여기도 이 면을 돌린다.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이거를. 빰빰빰 이렇게. 돌로 요 놈을 잠깐 요 놈을 잠깐 GX라고 보여요. GX라고. 그러면 명백하게 이제 이 함수값의 어떤 절대값의 차이가 나요. 이게 뭐니? 여기 A고 여기 B고. 자, 요 놈을 돌린다. 라고 치면 이제 빵꾸 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쟤를 돌렸을 때 부피는 어쩌겠어? GX의 제곱에서 FX로 빼겠죠? 이거 이해돼? 되죠? 이렇게 이제. 중일 때 배우지 않냐? 사실은 뭐 상식이죠. 상식이죠. 그러면 수학 적어야 커먼 센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를 하나를 볼 겁니다. 해냈다.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힘들고. 돌로 제공. 점을 돌리면은 차이 나와.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선을 돌리면은 면이 나와. 면이 나오지. 면을 돌리면 입체가 나오지. 피나. 입체를 돌리면 입히나 나. 뭐의 기준으로 되는 거야? 점 기준이 된 점 자신이었지. 아니지. 점을 둘 땐 점 자신이 기준인 거야. 자, 그럼 안 돌아가서. 거기까지. 한 점이 이미 한 점. 어차피 차원이 올라가면은 여러분의 직관에 안 들어와. 알 수가 없고. 어차피. 알 수 없어. 그나마 차원이 관련돼서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뭐 지금도 안 끝났는데 4차원이라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말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쟤는 4차원이야.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참고로 이해할 수 없는 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시공간 이게 4차원인데 이미 1900년대에 도에 이미 4차원 개념은 과학적으로 정립이 됐다는 거 아니야. X축, Y축, Z축, T축까지 이미. 그런데 대중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해를 못.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4차원이 이미 직관에 들어와 있는데 대중들은 4차원을 그냥 이상한 거로, 과학적이지 않은 거로 인식을 해버리는데, 이제 대통령 여러분들도 어때요? 대통령 여러분이 고1 될 때, 중3 될 때, 그 전인가 하여튼 최근에 존나 늙었네요. 상대성 이론이 고등학교 가게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과학과 대중의 과학이 1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가는 거죠. 어쨌든 4차원은 이미 이제 다 뭐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현재 과학자들은 이제 어때요? 5차원, 6차원을 논하고 있죠. 이제. 그냥 거예요. 지난번에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힘 몇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 정도 그 중에 중력이라는 힘은 약해요. 굉장히 약하죠. 10에 38인데. 그런데 그 과학자가 말하기로는 이제 중력이 이렇게 약한 게 아니라 어떤 중력이라는 힘은 특수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4차원이 아닌 나머지 5차원, 6차원으로 그 힘이 소모가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힘의 양이 적은 거지 중력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란 거죠. 나소리 뭐 몰라. 확실한 거 잘 모르겠어. 나한테 지금 있는 것도 확실하지. 그런데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왜 이 하나의 사례의 이해를 가지면서 그
그 다음 케이스는 버리느냐?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빌딩 위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평면동이에요. 평면운동. 근데 만약에 평면에 사는 존재라고 하면은 아예 이 3차원의 존재를 인식을 못해요. 이게. 맨날 이렇게만 다니는 사람은 이거의 존재를 잘 못 느껴. 게임 있어도 게임 못 느껴요. 이게. 항상 우리는 공간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전에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 축의 하나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천재적인 아인슈타인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 그걸 잡아낸 거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네 번째의 축이 들어왔다는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왜 다섯 번째 축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왜 그러한 부분을 너무 쉽게 배제하냐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그 확장은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모든 수학들이 2차에 대해서 3차로 확장될 때 4차로 확장이 돼요. 5차로 확장이 돼요. 대부분의 수학들은. 이 부분.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는 거고, 우리가 3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야. 이제 뭐 어떤 행성의 운동을 제외하고, 행성의 운동을 제외했을 때 바로 요 자리는 3차원적인 좌표야. 1,3,5 하고 현재의 시각을 네 번째의 좌표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 내일 딱 일로 오면요, 여기는 안 바뀌었어. 이거 바뀌고, 이게 시간의 영향이에요. 이 부분이야, 이제. 이 부분. 과연 다섯 번째 축은 과연 물리적으로 뭐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 찾으면 노벨상이에요.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지배야, 100년 정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직감으로는 요것만 달라 나온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럴 수가 있어. 동시에. 차근차근 아니라 이럴 소지도 있어요. 한 번에 두세 개가 같이. 이 부분. 예. 지금 과학자들이 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고 이미 이제 10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없어요. 되게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 그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설이 가설. 이 세계를 이런 메커니즘으로 짜면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 가설을 던지는 거. 이 부분. 던져놓은 다음에 기존의 부분들과 해가지고 안 되면은 버리고 또 버리고 수정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학자들은 예술가 못지않는 상상의 사람. 그 사람들은 상상만. 이게 과학자. 이게 실험은 걔네 다 쪼수가지 그 사람들이 안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실험에 관심이 없어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실험해봐. 이거 안 나오는데요? 그럼 됐어, 집에 가. 다음날 밤에 계속 고민해가지고 이런 실험 한번 해봐. 이게 과학자에게 별게 없어요. 그래서 보아하니까는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서 일부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지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이 학창시절을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평범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너무너무 거기에 관심이 있어.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인생. 자, 아까의 내용들을 종합한 예제를 하나 보겠는데, 이제 회전체에 대해 가지고 보겠는데, 멘탈 같은 사람은 안 생각해. 할 수 있어. 사인 x가 하나 흘러갑니다. 코사인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 자, 됩니다. 요 놈을 돌릴 거야.
왜는 이제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비금칭 부분 말이죠. 왜요? 왜요? 학술이네. 요거를 회전시켰을 때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치면은 이런 부분은 얘 돌린 거에서 얘 돌린 거를 빼야 되고 또 일로 오다 보면요 이게 멀고 이게 가까워요. 그러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지점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부분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여기 어딘가에 기계가 같은 넘어가는 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쪽. 점이야 그죠? 여기 기울어졌어요. 여기 중요하죠. 마음이 기울어져서. 왜 그러냐? 이 앞에까지는 사인이 지배해요. 짧으니까 먹어버려. 그러죠. 이후에는 코사인이 지배, 코사인. 오케이? 그리고 이 왼쪽의 그림과 이 오른쪽의 그림이 지금 대칭. 어차피. 그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인이 지배하는 것까지 있고. 자, 요게 지금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죠. 네.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이 자리가 4분의 3파이가 파이. 그래서 3파이. 저거는 해가지고 자 이제 부피를 구하는데 일단 2배 해놓고 가자. 2배 해놓고 여기까지만 아니 이쪽에서 또 갑니다. 오케이? 그런데 4분의 파이부터 그냥 4분의 3파이까지 요놈 돌리면 돼요. 얘는 필요 없어. 근데 빼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돌린 다음에 이놈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놈 돌아갑니다. 빼주면 되는 이러면 되는 거죠. 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 밑에랑 여기 빈 거랑 똑같잖아. 아 근데 아니, 그건 저거는 아니지. 이게 넘는다고 해도 얘는 이게 내가 먹어보자. 쉽잖아. 아 돌리는 거지. 진짜 바보. 넓이만 하는 게 아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묶어놓은 다음에 0부터 4분의 3파이까지 파이 fx의 제곱 sin x의 제곱 에서 0부터 4분의 파이구나.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파이 요놈의 제곱 코사인 x의 제곱 요놈이 답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중간 문제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회전체에서 그 토러스라고 부르는 놈을 하나 봐야 돼요. 토러스? 도너츠 이런 건데 추러스 그런 건데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이 있는데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어요. 저 원을 돌릴 거예요. 그때 생기는 부피를 구하자. 그 도너츠 나오죠? 네. 도너츠. 그 도너츠의 부피를 구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던 거에서 이게 나왔는데 같은 말. 우리가 그 무리 함수할 때 여러분들 해가지고 요 윗부분이 뭡니까? 아래쪽 뭐 R 제곱 빼기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있죠? 예. 쟤를 꼭 마치
이렇게로 볼 거야. 이렇게로 볼 거야. 아까 돌리면은 얘 돌린 거에서 얘 돌린 거 뺐죠? 네. 마찬가지잖아. 얘를 돌리면은 네. 얘 돌린 거에서 아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톡 잘라가지고요. 자, 저 위에를 Y1이라고 부르는데 네. 어떻게 오냐 이게 지금 정면 어떻게? 아, Y1에 대한 식이요? 이거 3 넘어가서 더하기 루트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 하는 거죠. 네. 정리하면은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y2라고 부르는데 3 빼기 루트인 거죠.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쪽 범위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에서 한 칸 가니까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오겠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콤마 3 반지름 1이고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저놈을 돌렸을 때의 부피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파이 묶어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y1의 제곱에서 y2 제곱 빼는 거죠. 네. 본래 이제 y1 제곱 파이 빼기 y 제곱 파인 거죠. y1의 제곱 빼기 y2의 제곱 가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x로 접근한 거죠. 했을 때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 제곱 빼면요. 네. 제곱은 다 빠지죠. 네. 4배. 2배의 딴딴 6배 루트인데 예. 또 빼니까 12배. 12배 루트인 거죠. 여기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게 플러스 2죠. 이런 말이야. 근데 얘를 놓고 보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y축이 이럴 때 풀어도 똑같은데 어차피 이 갭만 필요한데 그러죠. 정사각형에서 아니 저 문제가 저 원이 이렇게 있다. 여가 0,3이다. 반지름 1이고 해도 똑같아 결과가. 돌리면은 네. 여기만 같으면은 네. 똑같겠죠. 사실은 애초에 요놈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식이 더 쉽게 나와 이제. 이게 그 약간의 효율성이야 이제. 근데 뭐 여기서 그냥 치환적분 해봐 치환적분. 그게 이제 평행한 거야 이제. 이번이. 그래서 x 플러스 2를 t로 쓰자. 그럼 dx는 그냥 그대로 dt입니다. 범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고 12에 12배 루트 1 빼기 1 빼기 t 제곱에 dt가 나온다는 거야 이제. 했을 때 12파이를 빼고 어차피 삼각시험부 대상인데 네. 이런 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어차피 지금 반원이니까 뭔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적분하는 거라고요. 1번이. 그래서 12파이가 있고 이 뒷부분에 파이 절반 나온다. 그죠? 넓이. 그래가지고 6파이 제곱이라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요. 네. 그냥 원은 넓이 구해서 원 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구해봤는데 이 값은 뭐와 같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원, 옛날에 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충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반지름이 나오고 둘레 절반 나오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이제 6파이 제곱입니다 지금. 여기도 자 어차피 요게 이렇게 반지름짜리 1이 있고 요 걸 현재 3 남았어. 이란 말이겠지.
그리고 쟤를 돌렸을 때 이러한 도너츠가 나온다 이런 말. 이런 도너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죠? 네. 그러면은 쟤를 이렇게 핀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먼 기둥으로 이제 보자 이런 말인 거야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요게 지금 요원이에요 요원. 이해? 그렇죠. 제가 동거니까 동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넓이가 파이가 나오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게. 그럼 얘는 요 가운데 평균으로 잡아주는데 그럼 어때요? 요게 돈 거죠? 네. 요 자리가. 맞아? 그래서 이제 6파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평균이요. 평균이래요. 요것도 네. 요것도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라가게 되면은 네.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넣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직선 선분을 보는 건데 이제 두 개. 여기는 길고 짧으니까 네. 이 가운데로 이제 평균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얘랑 얘 평균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돌아가는 원의 넓이와 이 원의 중심이 축에서 얼마큼 부러져 있는가를 가지고 단답형일 때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파이 나오니까 여기에 아까 그 놈이 있어. 요 놈이 있어 이제. 요 놈이. 그래서 얘를 여기를 축으로 이제 돌려놔. 그때 부피가 얼마큼 나오느냐 이거지 거예요.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요 D만 구해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빼기 12 더하기 8 5분의 12. 5분의 12 10. 10 그래서 2.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피는 저 원의 넓이 파이에다가 저 D를 반대로 돌린 거 그리고 파이야. 4파이를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전체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야. 자, 아까 9의 부피를 구해봤는데 9의 부피를 회전체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데 근데 뭐 거의 유사한데 원을 돌리면 9가 나오는 거죠. 네. 원을. 알지? 지금 몇 시야? 10시 반. 어떻게 돌리지? 잘라서 그렇게 붙일 수는 없어. 이 파이는 그래서 시키네. 여기에 여기 있어요. 이 원을 돌리자 이런 말이에요. 돌리자 이런 말이에요. 축으로 가고요. 그냥 축으로. 반응 돌려도 되겠다. 9 나오죠. 네. 9 나오지. 맞아. 그러면은 요 위에가 뭡니까? 아까 루트 그 아래 제곱 빼기. R 제곱 빼기 X 제곱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은 똑같으니까는 한 개만 돌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피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파이 fx의 제곱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식이랑 똑같이 괜찮아요. 그러네. 그럼 나와요? 여기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오. 아니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맞네. 접근 방법을. 오케이? 예. 원뿔 원뿔 반비례 함수를 돌려도 돼요. 반비례 함수 돌려도 돼요. 뭐 돌려도 되죠. 뭐 어떤 거 돌릴까? 잠깐만. 나 잠깐 되게 까먹지 말고 기억했어요. 원뿔. 구처럼 원뿔. 뭐가니? 얘 여기로 돌리면 되죠. 그러죠. 네. 돌리면 되죠. 네. y는 뭐로 쓰면 돼? 마이너스 r분의 hx 더하기 h. 네. 맞아? 근데 이거는 얘가 돌아가는 거지. 맞아. 네. 그러니까 일단 저 부피를 표현해보면 이것은 파이 x의 제곱을 y로 적분하는 거지. y. 이해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니까. 물론 이제 애초에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래거나 저래거나 이거 보이면 아까 파이 fx의 제곱이라는 말이 뭐야 이게 아까 y의 제곱을 돌린 거야. y 제곱을 아까는 이게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x를 그러면 이제 y는 0부터 h까지 다 있고 이 x를 y로 쓰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x가 뭐가 나오냐? 그때 y 빼기 H. 거꾸로 쓸까? 이거? 그럼 h 빼기 y를 한 다음에 넘겨가지고 h분의 r. 요게 x는 x란 말이야. 그래서 파이 빼고 0분의 h까지 해가지고 x의 제곱. 그러니까 h 제곱분의 r 제곱도 빼고 h 제곱분의 r 제곱도 빼고 파이. 파이 하고 전기해가지고 h의 제곱 빼기 2배 h의 y Y. 더하기 y의 제곱 해가지고 가분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 식이 주어져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간단하게 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나오고요. 반비례 함수를 돌려보자. 반비례 함수를. 근데 반비례 함수는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한대. x분의 1. 반대쪽도 그려줘야 되잖아. 아니 일단 부르면 0부터 돌릴 거야? 네. 극한. 우리가 이제 0부터 돌리는 거를 이상적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0이 없잖아. 0이 없잖아. 네. 그러죠.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n까지 한 다음에 적분해가지고 나중에 n을 무한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잠깐만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고 1부터 그냥 뭐 2까지만 간다. 일단 만약에 그냥 무한대 0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안 돼요? 좀 이따. 잠깐만 이렇게 뭐 큰 뭐 상관없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반비례 함수를 물어본 것이 0 때문에 물어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렇다고 하면은 파이 y 제곱 뭐 이런 거 그냥 가는 거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게. 네. 이거 그래서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뭐 임의의 두 지점을 적분하면은 하여튼 간에 이놈이 이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네. 나온단 말이야. 파이 묶어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a는 플러스형으로 보내고 b는 무한으로 보내는 거야 이제. 보내는 거야. 뭔 얘기가 말하느냐? 저 뒤에 가서 돌아간 부분은 제대로 수렴하고, 네. 저 앞에 돌아간 부분은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야. 일단 이제 이 결과는 무한으로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발산하자. 그래서 이게 그냥 적당히 상수가 나올 법도 한데 이거 돌리면은 그 부피는 무한 커져. 그래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뭐 똑같죠 우리가 n이라고 논다는 무한대로 보내듯이 똑같이. 근데 왜 무한대로 가요? 잘라서 또 칠 수 있잖아. 주영. 잘라서 또 시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1에서 끊어봐. 어. 1에서 끊어 그러면 왼쪽 0부터 1까지 또 붙일 수 있잖아. 어.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자르면 어. 그 왼쪽을 또 붙일 수 있잖아. 계속 커진다고. 이만큼 자르면 0이랑 그 자른 지점 사이에 또 하나 또 있고. 아까 되게 이 간격은 작아도 이 간격이 크다고? 계속 커지잖아. 커진다. 몽진이가 한 말은 좀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요? 무한대 왜냐면은 곱하기 0이 여기 또 나온다. 네. 그랬을 때 그 한 토막이 만약에 제로로 설명해버리면은 그거 계속 커지잖아. 잠깐만 극소 곱하기 무한대인데 상관이 없죠. 한 토막 계속 커지는 일은 모르죠 사실은. 이제 반반 간다고 치면 이제 반 간다고 치면 이 한 토막이 만약에 제로로 설명해버리면은 그것들을 무한대로 모았을 때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0으로 설명해서 하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웅진이의 논리를 완성하려고 하면은 이 한 토막이 0으로만 수렴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에서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은 그 합은 수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무한대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 부분. 여기는 어차피 다 상수까지 나와요. 상수가. 네. 이 무한대가 지금 여기서 발생하죠. 이 부분. 그러니까 요 지금 아주 작게 잡아도 요 얇은 토막이 무한대로 가버려요. 근데 정작 완벽하게 0까지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한히까지는 커지나? 아니 봐봐.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여기를 n등분을 했을 때 네.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했잖아요. 네. 이게 무한정 갈 수 있다는 거야. n등분이니까. 여전히 함수가 여기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죠. 네. 근데 n분의 1에 대한 이 높이가 네. n보다 더 n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차원이 크다는 거죠 이제. 여기는 n분의 1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높이가 n제곱이다.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런저런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세 번째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변화율인데 여기는 별게 없어요. 이렇습니다. 저 변화율이 미분에도 나오는데 미분에 나온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원이 있는데 넓이가 작고 커져. 커져. 그거는 반지름이 초당 3씩 커져. 반지름이 초당 3씩 커져. 그러면 저 넓이가 t초후에 9파이 t제곱 되겠죠. 네. 이렇게 넓이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 이게 미분한 것이 넓이의 변화율이야. 이 미분한 것이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를.
넓이의 변화율이야. 이것은요 반점이